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밀양 희망버스가 지난주 토요일 11월 30일 전국 곳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제한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일도 일반 참가자들보다 많았을 테고 밀양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음을 보이려고 노력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그들 속은 어느 때보다 새까맸을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희망버스 출발 바로 전날 법원으로부터 46억 원을 회사와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지난 10월 20억 배상 판결에 이어 또 5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쌍용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판결이 2009년 파업과 관련한 첫 번째 손배소 판결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09년 공장 전국 파업 끝난 이후에 네. 4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판결입니다. 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해고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게는 좀 나왔습니다. 네. 그 결과 얼마를 배상하라는 겁니까? 우선 경찰이 크레인, 헬기 수리비를 포함해서 13억 7천만 원이고요. 네. 회사가 33억 1,140만 원입니다. 합치면 46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한번 저희들 만져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한 금액이 좀 공포스럽습니다. 네. 그 경찰 손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장한 가액의 금액의 90%를 노조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측 손실은 법원이 감정한 그 손실액은 55억이요. 예. 그 중에서 60%를 노조가 책임져라 이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아직은 1심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1인당 얼마씩 배상해야 되는 규모죠? 우선 파업을 주도하지 않는 저분들과 네. 그리고 또 심지어 공장을 한번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 사회단체들 분까지 책임을 인정한 것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아직 판결문을 좀 받아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상균 전 지부장 외에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책임지라는 판결입니다. 네. 그 액수도 사실은 각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정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배상해야 될 액수만 적시가 된 건가요? 아니요, 가담 정도에 따라 좀 나눠져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아직 판결문이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네. 예. 이미 가압류가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죠? 한 28억, 한 29억 가까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바로 가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선택은 경찰이나 아니면 회사한테 있는 건데요. 네. 현재로서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심 선고 의미가 네. 집행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전혀 방법이 없어요. 예. 항소를 해도 가집행은 막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고가 쌍용차 사측하고 그리고 또 경찰 둘이죠. 네. 네, 이들이 소송을 낸 게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회사는 2009년 6월로 소제기를 했고요. 네. 경찰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해서 한 4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고요. 네. 예. 이 판결 시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선고 시점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분명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네. 현재 쌍용차 사안과 해고자들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많은 소명하고 주장을 좀 펼쳐왔는데요. 네. 재판부가 이 고민에 대한 판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유감이고요. 예. 해고자에게 이 금액이 어떻게 하란 소리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소송 제기이 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런 종류의 소송이 보통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이 늦춰지는 것, 그러니까 4년 넘게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노동자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네. 큰 액수고 회사 측이 네네.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노사의 자율적인 해결을 법원이 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변호인들과 이와 관련된 그 의견을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예, 뭐 그렇게 저희들 논의한 바는 없고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워낙 큰 그 천막적 숫자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예, 뭐 철회 요구는 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죠. 네. 사측과 네. 경찰의 소를 철회해달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최근에 뭐 그 야당 의원들이 인도를 방문해서 마인드라 회장도 만나고 오고요. 그러면서 또 노사 간에 자율적인 그 해고 문제 해결 움직임이 있다. 뭐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나온 손배 판결이라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뭐 회사하고 공식적 그 만남이나 제안은 없었어요. 네. 없었고 회사의 이제 공식적 입장이나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네. 저희들 뭐 해고자 복직 문제, 상용차 문제 해결, 이 선배소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쌍차 지부가 이제 제안한 이제 노노사 교섭이 아직 좀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와중에 이 판결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제 부담일 수밖에 없고 네. 상당히 이제 상당히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떤 뭐 협상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뭐라고 할까요? 좀 입지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군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저희들 4년 5개월 동안 네. 예, 거침없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저희들 100억이 되든 네. 현재 6억이 되든 큰 차이는 못 느껴요. 사실은 너무 이제 무감각한 금액이고 네.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요것도 이제 요 선배 문제와 별개로 저희들 뭐 저희 주장들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위법하고 폭력적인 파업 이게 지금 쌍용차 노조 입장에서 볼 때 수긍할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파업 이후에 그 형사 대법원 그 판결에서 유죄를 좀 저희들이 받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쌍용차 문제는 폭력적이고 위법하다는 지적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제 폭력적이라는 것은 상호 쌍방이 있는 상을 전제로 하는 말로 좀 보여집니다. 네. 쌍용차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이제 사나웠고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네. 경찰과 회사의 폭력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 얼마나 이제 저희들이 두들겨 패고 짓밟으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사실 공장 밖으로 쫓겨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리고 또한 이제 여전히 이제 해계추장 문제 비롯한 이제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못하고 있고. 네. 지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하물며 여당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부당한 정리해고였다는 주장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 위협하다는 말과 이제 폭력이란 그 파업이란 이야기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와 경찰이 들어야 할 소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업의 원인이 됐던 정리해고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똑같았어요. 좀 유격적이고. 지금 현재 이제 정리해고 문제는 이제 항소 중이에요. 네. 예. 1심에서는 이제 회사 측의 손에 좀 들어줬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항소의 첫 번째 재판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요.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인영 판사 그 재판부가 그 위법하고 폭력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폭력적이라는 파업의 원인이 됐던 정리해고가 합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번 그 선배 재판에서는 네. 정리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고려와 판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노동자들 그 폭력에만 초점을 네.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판결 내용이 좀 저희들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하나에도 있습니다. 아, 원인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측의 폭력, 그리고 또 경찰 쪽의 그 폭력적인 진압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사실은 이제 사측의 그 폭력과 경찰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경찰 사측이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네.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그 관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어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요? 네네. 이번 판결에서 뭐 예를 들면 사측의 폭력에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건지 아니면 사측이나 경찰은 정상적으로 뭐 진압을 하거나 했는데 그 노조가 극렬하게 폭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거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이번. 아 그럼 경찰의 폭력 진압이나 사측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그 고려가 없었고요. 그래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물은 거죠. 네. 지금 쌍용차 기업 내부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쌍용차 기업 노조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던가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입장은 없고요. 네. 이번 판결 보면 이제 안에 이제 기업 노조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업 노조 또한 이제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을 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하고 기업 노조가 이미 이제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서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만간 만나 이제 대책을 좀 함께 세워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손배 가압류 문제는 공장 안과 이제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이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쌍용차 기업노조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그 부분에 기업노조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기업노조의 책임을 뭐 별도로 인정을 한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기업노조의 책임을 별도로 인정한 거고요. 2009년도 당시의 노조를 안에 있는 그 기업노조가 승계했다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쌍차지부가 그동안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면 2010년도에 저희가 제기한 소송이 있었지만요. 네. 그 증거 부족으로 당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 당시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한 거는 다 증거 부족으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확정 판결이 난 건가요? 그냥 1심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경찰의 진압 동영상, 뭐 YTN 돌발 영상에서도 뭐 생생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혹시 증거로 틀지 않았나요? 저희들 뭐 제출했으면 증거는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혀 뭐 재판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노동자를 그렇게 두드려 패는 영상을 보고도 재판부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자, 사실 그 최근 야당 의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까지 가서 마힌드라 회장 그리고 뭐 고엔카 사장 등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복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 쌍차지부에서는 이번 인도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회사 공식적 대화 뭐 만남은 없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 입장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그 해고자 복직 문제나 쌍용차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지부가 노노사 교섭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관련해서는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김 지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말씀합니다만 뭐 언론 등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쌍용차 경영 실적도 호전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측이 이건 뭐 해고 문제를 풀지 말라는 그런 정치적인 신호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회사가 5년, 6년 만에 이제 최대 생산 판매와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내년도 인원 충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을 그렇게 이제 많이 여긴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더 큰 har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회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쌍용차 정상화에 따라서 선배 가압류 문제가 네.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진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좀 늦게라도 좀 회사가 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선배 소송 취하는 물론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손배소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겠네요. 만약에 사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같은 날 나왔던 판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어찌 됐습니까? 그날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러면 바로 사측에서 수용을 하는 건가요? 언론 보니까 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비정규직 동지의 이 승소 문제는 네. 상당 기간 어려운 조건에서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선고를 즉각적 항소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보다는 네. 이분들을 빨리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사회의 현명한 판단 아니겠냐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뭐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건 아니고 예, 현재는 그래요. 예,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군요. 아니요. 그것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부나 당사자들에 대한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좀 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항소 여부보다는 빠르게 이 선고의 결정을 회사가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